안녕하세요, 신현우입니다. 당뇨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또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질환에 대해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당뇨병성 족부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 자리하셨는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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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 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이어서 이번에는 족부질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당뇨병성 족부질환, 어떤 증세인가요? 예, 당뇨병의 합병 중에서 아마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 눈에 망막 주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장님이 되니까 이 경우는 장애자가 되는 거죠. 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예요. 심해지면은. 그래서 보면은 되게 25%가 평생 한 번 이상 족부 궤양을 경험한다는 건데요. 사실 저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저건 외국의 좀 좋은 환자들의 결과니까. 그리고 약 1%는 하지 절단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족부 절단이 다리를 자른다는 거니까, 이게 장애제가 되고, 또 여기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당뇨 아닌 환자에서 10배 이상이 높아지는 그런 병이에요. 사실 이런 족부질환 이제 마지막 방법이죠. 이렇게 다리를 절단한 거죠.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좀 예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방이라는 방법이 잘 생각하셔요. 예방이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근본적으로 나빠지는 방법은 그죠? 그 방법을 빨리 없애는 게 예방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결과가 나빠졌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할 건 없다는 건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작게 먹어가지고 가장 비극적인 것이 혈당이 높을까봐 작게 먹어가지고 우리는 영양을 적게 줘가지고 이게 삐쩍 마르더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신경도 짜부러지게 버리겠죠. 그것도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혈관도 짜부러지겠죠. 그리고 우리 면역체계도 짜부러지죠. 영양소가 좋아져야만 되는데 혈당치만 보고선 떨어뜨리려고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아주 나쁜 방법인데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나빠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식이요법 안 하면 좋아지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보면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자분이 자기가 의사가 된 것처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잘 영양소가 좋으면서 동시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돼야 됩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그래서 잘 먹은 것이 피 속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 살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 혈당이 정상되는 것도 목적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 상태가. 그래서 결국은 혈당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유지해야만이 이러한 아까 말한 대로 눈의 망막증도 예방하고 족부병도 예방하고 신장 나쁜 것도 예방하고 이 중풍도 예방하고 심장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모두 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어떤 건가요? 좀 어려워 보이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유명한 연구인데 이게 당뇨병이란 것이 환자가 당뇨병이고 그 상태는 괜찮은데 합병증이 온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다리 절단하게 되고 눈도 멀고 콧밭도 나빠지고 그게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외에 다른 병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당뇨 의사로서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환자가 나빠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이베틱 컨트롤 앤드 컴플릿 트라이얼이라는 연구를 했는데 이 전시가 많은데 1440명에 대해서 720명은 혈당을 높게 유지했고 옛날 말고 720명은 정상을 유지했거든요. 그 연구 결과인데 이 환자들에서 망막증,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미세단백뇨, 신장 나쁜 모두 다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당화혈색소가 혈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망막증도 올라가고 신장도 올라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혈당치가 높으면은 그 환자가 몸이 많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 치료한다 그러면서 혈당치가 당화혈색소로 말해서 6% 이상이 되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의대는 당뇨 환자 보면은 6% 이상이거든요. 7, 8%, 9%, 10%, 1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망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진실을 알고
좋은 치료하는 것을 빨리 골라야 됩니다. 병원 다니면서 하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이 많아. 이 사람도 병원 다니면서 인슐린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망가졌잖아요. 혈당 높고. 아까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혈당 조절 능력이 그 인슐린 펌프 치료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망막 질환에도 효과가 참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족부 질환에도 이 혈당 조절 능력이 좋은 인슐린 펌프 치료가 효과가 좀 많죠. 예, 이건 저 한국 당뇨병 학회에 논문도 발표되어 있는 건데 이건 누구나 의사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대상인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치가 200~300이었죠. 그죠? 혈중 혈당치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밥 먹고 점심 먹고 후 저녁 먹고 이렇게 되는데 43명에 대한 얘기인데 인슐린 펌프를 2주 정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정상화됐죠. 이 정도 되면은 몸에 독작용을 안 하는 거거든, 혈당치가. 이쪽 독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처음에 다리가 상당히 상처가 있어 왔어요. 족부병변이 왔어요. 다른 병은 다리 자른다고 그러는데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더니 이게 이제 다른 대학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병원 두 군데인데 다리를 자르는 절단 수술률을 보니까 이게 두 가지 100%대 한 병은 56.8% 다리를 절단해서 장애자 만들었고 다른 병원은 65.4% 만들어가지고 절단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 대학병 이거 저 학회 발표했는데 보면은 21%를 수술했다 그러는데 수술 종류도 이게 큰 다리 지주를 자른 게 아니라 가지치기 즉 발가락 한두 간 잘라가지고 다리는 하나도 안 자른 거예요. 한 명도 안 잘랐단 말이에요. 큰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는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아까 당화혈색소도 정상화되잖아요. 그죠? 눈의 망막증도 정상화됐죠.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 한국에서 다른 치료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없어지는 율이 한 60% 이상 되고 우리는 하나도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다리 자르려고 했던 환자도 그 다음날 오면은 안 자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잘 먹으면 잘하는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은 합병증이 왔다 할수록 그걸 놔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연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혈당 조절과 합병증 연구에서도 망막증, 신장증, 신경장애가 예방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진실로서 밝혀져 있죠. 전 세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당뇨 합병증, 그중에서도 당뇨병성 족부 질환에 대해 지금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운동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이 당뇨로 인해서 그 좋아하시던 운동도 잘 못하시고 좀 고생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나이 51살의 서정섭 씨. 약 6년 전 유난히 목이 자주 마른 증상을 느끼게 됐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 진단을 받게 된 서정섭 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팔다리가 저리고 온몸에 기운이 없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었다고. 그때 당시에 치료 어떻게 하셨어요? 입원 그때 바로 가니까 이제 검사를 하니까 하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입원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사 지금 주사를 바로 이제 맞게 됐죠. 주사만 맞으신 건가요? 이제 약하고 약 복용하면서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내린다 하면서 간호사님들이 선생님들하고. 따로 관리하신 건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태어나 나와가지고는 좀 좋은 거 먹으라 해가 홍삼도 먹고 주위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꾸준한 운동을 했죠. 저가 이제 좋아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던 것도 접었습니다. 이 당뇨 한번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의지를 갖고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을 방황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당뇨로 인해 입원 후 계속된 먹는 약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던 서정섭 씨.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인슐린 펌프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데 인슐린 펌프는 어떻게 달게 되신 거예요? 그 이제 계속 이제 운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노래방 친구가 있는데 이 방송을 이래 최수봉 교수님이 방송을 이거를 멘트를 이래 보고 와가지고 우리 집 방에 와서 야 친구야 너 이거 있는데 괜찮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또 내가 봤죠. 보면서 내가 이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하고 나니까 저는 또 내가 답답하니까 치료를 한번 받아보겠다 싶어서 친구가 의논했죠. 하는 중에 저 친구 옆에 있는 저 고향 친구 후배가 있는데 병원에 갔는지 몰랐어요. 충주 병원에 갔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를 동생 후배를 만나게 돼서 이 펌프 얘기가 다시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바로 다방에 앉아가지고 전화 예약을 상담을 이제 했죠.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뭐 좋아진 점 있으세요? 좋아진 거는 이제 전에 이제 내가 빈혈도 있고 영양도 부족하고 체력도 몸무게도 너무 많이 빠지고 힘도 없고 내가 드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거 달고 보통 이제 정상인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무엇보다 이제 행복하지. 왜냐하면 삶의 의욕을 또 갖고. 일단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불안정했던 혈당 수치. 한때 위험 수치까지 치솟았던 혈당이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다는데 당뇨 진단 초기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혈당치가 어떻게 되세요? 당뇨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충주 병원 입원하기 전에 300, 400 아주 높을 때는 500 하이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인슐린 펌프 달고부터는 그건 아침 공복에 80에서 한 110 사이 그리고 식후에 130, 120, 150, 160 음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튼 정상치에 가깝지. 처음에는 이제 몸 상태가 변하면서 살이 이제 찌면서 근력이 딸리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식상을 내가 이제 와서 이제 고기도 사실은 소머리 국밥이 맛 잘하는 데 있는데 고기도 먹고 교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근력이 생기네. 힘도 생기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힘이 좀 없었지만은 힘도 생기면서 드는 거 무거운 것도 내가 이제 전에처럼 이제 마음대로 들 수가 있고 이제 몸 상태가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밝고. 전에는 이제 좀 어두웠지만 밝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이제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저 자신이. 당뇨로 인해 만성 피로는 물론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기력이 떨어지면서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소가리를 해야 했던 서정섭 씨. 다시 건강을 찾게 된 지금, 살아가야 할 많은 날들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고 있다. 다른 당뇨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도 이 기계를 우연하게 이제 방송도 보고 동생 후배 때문에 이제 하게 됐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사분들 말씀을 저도 듣고 열심히 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상태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 보니 몸이 또 더 망가지고 그래서 이 기기를 참여해가지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좀 약간 벗어나서 좀 이 기계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줬으면 하는 게 저 마음입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전에 이제 하던 일을 못했어요. 또 내가 이 당뇨 걸려가지고 한 4년간은 내가 일을 못했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이제 농산물 하던 유통도 내가 좀 할 계획이 있고 또 내 이제 조그만 목표 그냥 촌에서 원래 촌에 내려올 때 조그만 땅 이런 거 좀 구입해서 내가 집을 하나 해서 이제 노후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 인슐린 주사 요법도 결국에는 인슐린을 우리 몸에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가 더 효과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여기 실질적으로 봅시다. 이 환자는 인슐린 맞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5, 6년 동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몸에 삐쩍 말고 혈당치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이까지 올라가고. 사실은 인슐린 맞대 인슐린 만든 패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요. 인슐린 정상인 것은 식사 때 굉장히 포장 많으니까 그때 인슐린이 한 8배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식후에 떨어지고 또 좀 이따 굉장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한두 시간 내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커다란 그 파도를 이뤄 이렇게 리듬이 있는데 이 환자는 하루에 2번 맞았어요. 한 번에 2번. 그거는 한 번 맞으면 인슐린 이런 식으로 공급이 돼요. 패턴이 영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악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인슐린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혈당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슐린량을 PR 주사하면 천천히 흡수되는 인슐린이거든요. 장기간 인슐린, 장시간 인슐린, 24시간 지속한다고요. 그런 거 맞으면은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12시간 최대치가 됩니다. 점심밥 먹고요. 그러면 실제로 정상 요만큼 인슐린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한 20배 더 높아져요. 그럼 심각한 저혈당 오게 되겠죠. 그걸 단 거 먹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음식이 안 들어오면서 저혈당 만들거나 인슐린 포장 들어온 거와 맞춰서 인슐린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들어온 것과 인슐린이 농도가 똑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밥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죠 보세요. 밥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죠? 인슐린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 들어온 것과 밥 들어온 게 맞지가 않죠. 미스매치죠. 안 맞는 거죠. 불합치죠. 그리고 우리 몸을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도 모고 코만 나고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인슐린 맞더라도 파괴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슐린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면서도 맞지만은 혈당 높고 저혈당 오면서 눈도 모고 코만 나빠지고 다리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과 똑같이 포장 들어온 음식 들어온 것과 똑같이 이 패턴을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정상. 그것이 이 환자는 옛날 치료 같이 인슐린 맞았지만은 그 구식 치료고 아까 설명드린 DCCT 같은 경우 그렇죠? 인슐린도 치료했어요. 그러나 인슐린 펌프 그 옛날 구식 치료에서 바꾸니까 합병증이 60% 이상 없어졌잖아요. 눈의 망막증도 없어져. 그렇죠? 인슐린 맞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 맞되 올바른 방향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인 인슐린 펌프 치료인 거죠. 그 점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맞게 인슐린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식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정상과 똑같이 그러니까 당뇨병은 인슐린 적게 나오는데 인슐린 펌프 달면 정상과 똑같이 피 속에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상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싶을 때 갈비 먹고 싶을 때 갈비 먹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그죠? 기름 많이 먹고 싶고. 정상이 뭔가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정상과 똑같이 됐으니까 정상 똑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뿌연 인슐린 맞아가지고 장시간 인슐린 맞았으니까 맨날 적은 인슐린 맞았으니까 혈당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그 현미 먹어서 천천히 흡수되는 섬유질 많은 음식을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식이요법 하고, 그랬으니까 사실 우리 몸에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못 맞춰주니까 눈 삐쩍 말라가 합혈증 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환자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병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병원과 당뇨 치료센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치료 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에 눈 크게 뜨시고 함께 살펴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환자들 표정이 참 밝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인슐린 펌프 치료 기계는 개발된 지 얼마나 된 건가요? 1979년도에 처음으로 인슐린펌프에서 환자 살기 시작했으니까 2012년이니까 33년 됐어요. 그 사이에 많은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첨가돼 가지고 전 세계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당뇨병 환자를 살리고 있죠.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환자분들은 예전에 비해 기계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초창기 모델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되어 왔나 봐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됐죠. 옛날에는 우리가 가방, 소리 가방 같은데 크게 만들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런치박스,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는데, 도시락 정도 크게 됐다가, 요즘은 더 좋아졌다가, 이제는 약 50g 정도, 휴대폰 정도 되는 크기로, 개발됐고, 최근에는 이제 유비쿠터스 인슐린 펌프라서, 우리가 이 IT가 발전한 나라니까, 환자 상태를 1시간 간격으로 다 서버에 올려줘요. 혈당치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우리 당뇨센터의 교육 간호사가 환자 일일이 부산에 있던 대구에 있던 제주에 있던 그 혈당 변화를 다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조절을 직접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환자들이 이제 자기 치료하는 데 힘드니까 우리가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IT 기술 이용해서 그걸 많이 도와주겠죠. 굉장히 편리해졌죠. 이제 그런 것을 요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혈당 측정기랑 결합되어 있는 게 나와서, 이제 그 혈당치를 가지고선 인슐린량을 결정할 수 있죠. 먹는 양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오늘 끝으로 제 궁금증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에 대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환자도 작게 먹고 옛날 치료해가지고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 못할 정도로 몸을 많이 망가졌던 사람이 인슐린 펌프 달고 이제 생활을 자기 직업까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활발해졌습니다. 만약 그 환자가 이 치료방 발견하고 계속했다면 나빠진 속도로 더 망가졌겠죠. 그죠? 또 한 가지 45kg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저께도 왔던 환자가 생각이 나요. 이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한 몸무게가 45kg 그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에 있는 망막증이 왔어요. 이게 작게 먹은 눈에 있는 이렇게 팍 이게 짜부러지니까. 그 다음에 신장도 나빠졌더라고요. 그런데 부인과 같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작게 먹으라 그래서요. 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작게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생님 나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난 나 몸이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내 몸이 이렇게 망가뜨렸단 말입니까? 내 심장이 나빠져 이렇게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결국 울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남편이 먹고 자는 걸 막고선 식이요법 시키고 채소 많이 먹이고 현미 주고 그런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근데 자기도 그걸 알았거든요. 부인이 내 앞에서 안 울려고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결국 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환자가 다시 입원했어요. 지금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건강한 상태에 퇴원한 거 오늘 퇴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치료해가지고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 당이 뭔지. 그래야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환자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잘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 환자처럼 옛날 치료하다가 다 망가졌다가 이제 보니까 다시 좋아지잖아요. 처음부터 하면 망가지도 않을 거예요. 완치도 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환자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똑똑히 아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치료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도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기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건강이 달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많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다음 시간에 뵙죠. 쌀쌀해질수록 몸이 움츠러들수록 한 걸음씩 더 움직여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새해 계획으로 운동하기 꼽으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소중한 건강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의지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